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파경 소식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워낙 관심이 높은 내용이다 보니 이와 관련한 찌라시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홍수처럼 쏟아지는 찌라시 내용 탓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부부의 파경은 부부간의 일이다 보니 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파경했다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중기 씨는 그 누구보다 송혜교 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 의사를 밝혔을 당시 송중기 씨의 소속사와 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송중기 씨는 끝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혜교 씨와 결혼이 확정되자 송중기 씨는 주위에 인생의 이상형이 송혜교였다. 성덕이 된 기분이다. 이렇게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송중기 씨는 결혼식 당일 신부 송혜교 씨의 손을 놓지 못하며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결혼 반지 건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파경설이 최초로 불거진 중국 보도에서도 송혜교 씨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아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송중기 씨는 늘 반지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했던 송중기였는데 이들 부부의 파경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발표부터 그 시점까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들의 파경 미스터리를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송송 커플의 미스터리 첫 번째, 이혼 발표 시점과 절차가 확실히 달랐다.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은 이혼 등의 사생활 문제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이나 소송까지 가더라도 쉬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언론을 통해 밝혀진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사건 번호가 나온 뒤에 알려집니다. 법원 담당 기자들이 이와 같은 경로로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송중기 씨는 지난 26일 이혼 조정서를 접수한 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혼 소식을 전격 발표합니다. 특히나 본인이 법률 대리인에게 직접 요구해서 이뤄진 일이었는데요. 당사자가 직접 이혼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이혼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을 했다는 점에서 유책 문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국내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바로 송중기 씨의 입장 발표였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힐 때 3인칭 표현을 씁니다. 법률 대리인이 대신에 이와 같은 입장을 서술하는데 송중기 씨는 특이하게도 1인칭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저는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희망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그는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송중기 씨는 이처럼 주관적인 표현을 쓴 반면 송혜교 씨는 소속사를 통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3인칭 표현을 쓰면서 이혼의 이유는 성격 차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송혜교 씨의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교 씨의 소속사는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처럼 표현마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표현뿐만이 아닙니다. 발표 시기 역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데요. 특히나 송중기 씨가 최근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를 촬영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작품 과정에서 배우들의 사생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제작진과 협의해 발표 시기를 조율합니다. 자칫 작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해서인데요.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홍상수, 김민희 커플이었습니다. 이들의 공식 연인 발표는 김민희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아가씨의 개봉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요. 하지만 송중기 씨는 540억 원이나 들인 대작 아스날 연대기에 출연 중인 상황에서 파경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이혼 조정 서류 접수 하루 만에 말이죠. 특히나 잘잘못, 상처 등의 주관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송중기가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억울한 박보검인데요. 이들 부부의 파경 소식이 전해진 이후 박보검이란 이름이 뜻하지 않게 언급됐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송혜교 씨가 결혼 전 상대 배우들과 스캔들이 적지 않게 났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루머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소속사 최측근조차도 언급하기 불가능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들 부부가 파경까지 맞이한 상황에서 박보검이라는 이름 석자를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박보검 씨가 TVN 드라마 남자친구를 통해 송혜교 씨와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된 데는 송중기 씨의 조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송중기 씨가 의형제처럼 믿고 따르는 박보검 씨에게 아내와의 멜로를 허락한 것이죠. 물론 해당 드라마에서 박보검 씨와 송혜교 씨의 끈적한 키스신이 자주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남자친구 제작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하지만 진한 멜로신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장에선 이상함을 느낄 만큼 특별한 것은 없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보검 씨는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기로 정평이 난 배우인데요. 술과 담배를 아예 하지 않는 데다 여자 문제에도 좀처럼 얽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보검이 음악방송 MC를 볼 당시였는데요. 음악방송 MC 자리는 여러모로 유혹이 많은 자리라고 합니다. 다수의 아이돌들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데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뒤풀이 자리에도 많이 불려간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과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박보검 씨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뒤풀이 장소에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던 그가 뜻하지 않게 이런 루머에 연루됐으니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이에 대해 박보검 측은 강력하게 법정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송중기 씨가 의형제처럼 아끼는 동생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충격과 상황 탓에 이런 문제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 부부의 갈등 시점인데요. 이들의 파경 발표 이후 올 초부터 이들 부부가 별거를 했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송중기 씨가 절친의 집에서 기거했다 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확인을 해본 결과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별거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을 올 초로 단정 짓긴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부부가 신사동과 한남동 맛집 등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월까지는 관계가 괜찮았는데 3월부터 6월 26일까지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들 부부가 파경에 이를 정도로 갈등이 깊어진 것인데요. 특히나 이들 부부는 파경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도 인스타그램에 서로의 사진을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갈등의 골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일이 아님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이들 부부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진 계기가 있다 라는 설이 나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너무나도 미스터리한 상황들의 연속으로 이들 부부를 향한 루머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가정사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다 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들이 한류 스타라는 지위 탓에 루머가 국내를 넘어 일본, 중국에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사자들이 명확한 입장 발표를 통해 적어도 의도치 않게 휘말린 지인들의 오해는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